여러분 30대가 훌쩍 넘겨버리면 신체 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소화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깜빡깜빡하기도 하면서 뇌기능 저하가 오게 됩니다. 특히 저도 40대가 넘으면서 아주 가끔이긴 해도 젊을 때는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소화불량, 그리고 30대까지만 해도 놀이기구를 타도 전혀 어지럽지 않았는데 40대가 넘고 나서 한 번은 회전컵을 막 신나게 돌리고 나서는요, 다시는 남은 생애에 내가 절대 이걸 타지 않겠느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뇌 기능 저하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 이상은 누구나 꼭 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두뇌 운동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속 시원하게 풀죠. 안녕하세요, 대현입니다. 여기 제가 일례로 든 청년은요, 어느 날 갑자기 손해가 위축되는 손해 위축증이라는 절망스러운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지가 경직되고 힘이 빠지면서 균형 감각이 줄어들고 워커에 의지해서 걸어야 했는데 점점 더 힘이 빠지면서 휠체어 신세를 지기 시작했습니다. 걷기가 어려워지면서 받은 휠체어의 도움이 앞으로 평생 걷지 못하게 될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요. 손해 위축증은요, 원인 불명의 치료약도 치료도 재활치료도 거의 전무합니다. 의사들도 해줄 것이 없다고 하니 본인이 알아서 치료를 찾아다녀야 했죠. 어쩌다 저와 연이 닿아서 저희 손에 맡겨졌는데 처음에는 발음도 어눌해져서 말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이 청년의 평생 소원은 다시 걸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일반인들에겐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 단순한 걷기가 이 청년에게는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운동 기능을 체크하고요, 특히 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눈의 운동성을 체크해 보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더라고요. 특히 뇌나 신체 영양을 공급해주는 자율신경의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아서 이 청년에게 맞는 자극을 서서히 줄 수 있다면 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만약 뇌의 문제가 자율신경에까지 많은 손상을 일으켜 위장관의 기능이 저하되고 이를 뛰어넘어서 뇌와 신체 혈액을 잘 공급할 수 없다면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키는 데만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요, 제가 뛰려고 하면 그에 맞춰 혈액순환이나 맥박이 빨라져야 하는데 맥박이나 혈액순환이 오히려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상태를 유지해서요, 누웠다가 앉으려고 하거나 혹은 앉았다 일어서려고 하면 오히려 어지럽고 가끔가다 정말로 쓰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에 맞는 편안함과 안정이 느껴져야 되는데 앉아있는 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맥박이 막 120 이상으로요, 고삐 풀린 망아리처럼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특히 목이 돌아간 사경증이나 틱과 운동장애 중요한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고개가 오른쪽으로 돌아갔다면 왼쪽에 있는 흉쇄요들과 그리고 뒤쪽에 있는 목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되게 되는데 이 근육을 조정하는 신경계가 근육을 수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자율신경계의 과도한 항진도 병행해서 유도하기 때문에 이런 운동장애가 있으신 분들은요, 근육의 이상 수축과 동반되는 자율신경계를 억제하고요, 안정화시키지 못하면요, 뇌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잘 공급되지 않아 뇌의 재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뇌와 관련된 재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도 그리고 그 어떤 경갑식이나 그리고 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요, 다행히도 이 자율신경계 항진이 심각하지 않아서 바로 뇌를 자극하는 운동 처방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 본 날 연내에는 걸을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휠체어를 타고 일주일마다 치료를 하러 오면서 운동 하나하나를 알려주게 되고 한 달이 지나 걸을 수 있게 되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연내라고 했지만 한 달 만에 걸을 줄은 예상 못했거든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눈은요, 마음의 거울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지만 이 눈이 뇌의 기능을 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손해 위축증을 가진 청년처럼 걷지 못하고 근육이 경직된 경우 손해가 담당하는 균형이나 밸런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텐데, 과연 손해 위축증을 가진 사람이나 혹은 뇌 문제를 가진 이들이나 운동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눈을 보기라도 할까요? 그리고 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 눈은요, 아주 중요한 컴퓨터 같아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거나 사람들을 보거나 일을 하거나 컴퓨터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시각적인 정보를 입력받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저희는 눈과 관련돼서는 고정돼서 시력만 측정하는 고정시력만 보는데 고정시력뿐만 아니라 그 동체 시력을 유지하기 위한 뇌의 안정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는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정면을 주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걸을 때마다 조금씩 움직이긴 하지만 위아래로요. 저희가 실제로 보는 환경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체 시력이요. 저희가 정면을 주시할 수 있도록 눈을 고정해서 시각적인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이 눈의 운동성이 불안정해지게 되면 안정피로가 생기고요. 여러분들이 마그네슘 부족증이라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는 눈꺼풀이 떨리기도 하고요. 이마에 자꾸 주름이 지는 것처럼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눈의 안정성을 보존하기 위해 목과 어깨에 이상 수축이 오면서 거북이 한 마리가 내려앉습니다. 이걸 회복하기 운동은 좀 더 이따 알려드릴 테니 잠시만 더 기다려주세요. 눈은 뇌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정상적인 속도의 눈의 운동성을 봐주세요. 제가 기능신경학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니 아주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눈이 목표를 좌우로 따라가고 그리고 상하로 따라가고 눈이 가만히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눈의 운동성만을 보고 어떤 질환이 있다고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뇌의 기능 이상을 여러 형태로 확인할 수 있고 진단에 도움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눈의 운동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좌우인데도 불구하고 좌측의 움직임과 우측의 움직임이 다르며 위의 움직임과 아래의 움직임이 다르며 한쪽 방향에서만 안구안지라고 하는 눈의 흔들림이 보입니다. 그리고 전정신경, 이와 연계되는 세반고리 간의 과활성화, 그리고 사위의 문제로 인해 눈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위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요.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어디까지나 설명을 위한 것이고요. 제가 알려드린 운동은 아주 간단할 테니까요. 뇌를 좋게 하기 위해 운동이 좋다고 지금 바로 나가서 제가 30분씩 팍 뛰고 오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뇌를 한 번에 많이 자극하기보다는 뇌 기능적 이상을 최대로 가지고 있는 뇌라고 하면 아주 약한 자극들로 시작해서 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천천히 자극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손의 위축증을 가진 이 청년은요, 인터넷을 찾아보며 손에 좋다는 운동들을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상관없이 막 그냥 계속 무조건 많이 하면서 본인이 감당할 수도 없는 신진대사율이나 혹은 자율신경이 제한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운동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렇게 운동만 해서 이 손의 기능이 과연 좋아졌을까요? 그리고 걸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청년에게 처음에 알려준 손의 기능을 올리고 결국 걷게까지 만든 뇌 운동,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셨던 그 운동입니다. 첫날 제가 이 청년에게 알려준 운동은요, 단순히 고개 돌리기였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돌린다라고 하는 거는 고개를 돌리는 건 목 운동이고요. 뇌 재활 운동은요, 목을 움직일 때 눈 앞에 정면에 고정된 물체를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저는 손톱 끝에다 이렇게 X마크로 표시해 놓았는데 이걸 본다고 해볼게요. 아니면 만약 집에 뭐 예를 들어서 글자라든가 모니터랑 있다 하면 뭐 글자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글자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예시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제가 우쪽으로 갔다가 그리고 좌측으로 갔다, 이게 한 번입니다. 근데 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게 좌우로 움직이거나 혹은 이게 희미하게 보인다 하면 너무 빨리 하시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요, 눈앞에 고정된 물체, 제 손을 보면서요, 고개를 좌우로 움직일 때 이게 눈앞 정면 물체를 보기가 어렵고 자꾸 눈이 고개를 돌리는 방향으로, 제가 이쪽으로 고개를 돌린다고 하면 눈이 따라간다고 하면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몇 번 돌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지럽고 구토가 날 것 같으신 분들도 제발 천천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정면을 주시한다고 하면 눈은 고정은 되긴 하지만 한쪽은 쉬운데 반해서 다른 한쪽은 좀 더 불편하고 어려운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안 되는 쪽을요,
50% 정도 더 해주시면 좋습니다. 잘 되는 쪽은 10번을 하고 잘 안 되는 쪽은 15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운동을 할 때 중요한 점은요. 제가 고개를 돌리는 속도는 제가 정면을 보는 뭐 글자라든가 물체가 흔들리거나 희미하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보이는 속도로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돌려서 이 물체가 희미하게 보나 흔들린다고 하면 제가 속도를 천천히 해야 되는 거죠. 절대 처음부터 이렇게 빨리 하지 마세요. 그럼 하루에 몇 번, 몇 세트로 해야 될까요? 한 번 하실 때 좌우로 하는 것이 한 번입니다. 좌우로 하는 것을 한 번 해서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좌우로 움직이는 한 번이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예, 이걸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속도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거를 보겠다라고 해서 너무 고개를 돌리게 되면 제가 볼 수 없는 시야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45도 정도나 40도 정도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힘들다라고 하면 20, 30도 정도로 하셔도 돼요. 20, 30도. 그래서 제가 고개를 30도를 돌린다고 하면 눈은 어떻습니까? 정면을 보기 위해서 정확히 30도만큼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저울의 0점 맞추기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정면을 주시할 수 있도록 제가 이만큼을 움직여도 이만큼 움직이는 것만큼 정확히 눈이 이 타겟에 고정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른쪽으로 하거나 왼쪽으로 하는 걸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오른쪽이 좀 불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리는 게 왼쪽으로 돌리는 것보다 불편하기 때문에 저라면 오른쪽은 15번 하고 왼쪽은 10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20번 할 때요. 제 30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효과가 있으려면요. 모두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루에 최소한 30번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번 하는 이 세트를 30번 하는 거죠, 최소한. 제가 휴식을 취했거나 혹은 가만히 있을 때는 뭐 10분에 한 번씩 정도 하는 것은 괜찮지만 한 번에 뭐 100번, 200번씩 연달아 하시는 것은 나중에 정말로 충분히 익숙해져서 고개를 돌려도 어지럽지 않거나 문제가 없으신 분들만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20번, 곱하기 30번 이상을 하게 되면 하루에 최소한 600번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책상에 앉기 전에 혹은 책 보기 전에 지하철에서 지하철 기다리면서 제가 만약 지하철에서요 서 있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봐도 여러분들 절대 저를 아는 체 하지 말아주세요. 네, 부탁입니다. 제가 자율신경의 문제 중에요. 특히 위장간의 소화와 관련되어 있는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번에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운동은 거기에 더해서 자율신경계의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최적의 운동입니다. 물론 효과도 있고요. 이 운동은 물론 제가 만든 운동이 아니고요. 어지럼의 원인이 되는 전정신경이라고 하는 귀 안에 들어있는 신경을 재활할 때 사용하지만 손해를 포함해서 뇌의 여러 가지 기능 이상을 다시 재활하거나 올릴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뇌재활 운동을 처방할 때 물론 이보다는 훨씬 고도화되고 개인에게 맞는 맞춤 처방을 하지만 일단은 이 운동을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뇌 기능이 아주 심하지만 않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손해 위축증의 이 청년을 소개하면서 왜 이 운동이 신경학적으로 어떤 뇌 기능을 올리고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네요. 다음에 반드시 기회가 될 테니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신경의 문제로 인한 많은 증상들을 단순히 영양제나 약으로만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나 증상치료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눈의 운동성을 일례로 보여드린 것처럼 그 원인들을 파악하고 본질적으로 증상을 일으키는 그 원인에 다가가는 것이 뇌 질환들의 재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처를 가리겠다고 반창고를 붙여놓고 그 안에 피부가 짓물려지고 고름이 나도록 방치하거나 보행의 문제를 그냥 깔창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거나 그렇게 믿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럼 올바른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 저의 정보가 건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길 바라고요. 제가 이 정보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구독과 그리고 다른 영상들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